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수의 스위치를 연결해서 설계하는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스위치를 연결해서 이더넷 스위치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경로가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그래서 어, 프레임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경로하고 또 그 프레임이 다시 나한테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루프 순환 경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그래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전에 이 순환 경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순환 경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스톰 현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이 절차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많은 수의 스위치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루트 스위치로 일단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트 스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각 그 스위치마다 많은 수의 포트 중에 루트 포트를 하나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링크, 또는 스위치와 스위치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 링크 상에서 한 개의 이렇게 지정 포트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정 포트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루트 포트로도 선정이 되지 않고 지정 포트로도 선정이 되지 않은 스위치의 포트들을 이제 블로킹을 시켜서 순환 경로를 없애는, 순환 경로를 회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해할 때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포트의 상태가, 그래서 블로킹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포워딩 상태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이제 상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상태 변환을 할 때 어떻게 상태 변환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야기할 때 꼭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스위치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드 채널과 포트 패스트 기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이중화하고 그에 따라서 순환 경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먼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어, 이해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규모가 큰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그 종단 장치, PC를 연결하는 이런 스위치들이, 많은 스위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강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빌딩 내에도 많은 수의 스위치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위치가 PC들과 이렇게 많은 수의 PC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뭐 억세 스위치, 와이파이 억세 스위치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수의 스위치들이 종단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스위치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스위치는 액세스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액세스 스위치. 종단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스위치를 액세스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액세스 스위치가 사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이 캠퍼스 네트워크에 있는 PC들 간의 통신이 가능할 테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스위치를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는 어떤 스위치를 통해서 경유해서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이제 스위치를 연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액세스 스위치 여러 대를 연결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스위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디스트리뷰션 스위치를 둘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그림에서 그냥 2단계로 액세스 스위치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스위치를 중앙에 위치한 그런 백본 스위치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백본 스위치를 경유해서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대부분 스위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많은 수의 스위치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백본 스위치를 설치를 할 때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스위치의 숫자, 그 다음에 링크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은 있지만 이런 백본 스위치를 경유해서 액세스 스위치를 연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백본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백본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들을 연결할 때 반드시 이런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 또는 다중화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여기서 보면서 백본 스위치 동일한 스위치를 두 대를 연결하고요. 두 대를 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들을 백본 스위치 S4에도 연결하고 백본 스위치 S5에도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에 스위치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야지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가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순환 경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순환 경로. 여기 보시면은 순환 경로라는 게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두 개 이상인 그런 경로를 그런 경우에 이제 순환 경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스위치 S1과 S3를 연결하는 경로를 보면 여기는 경로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1과 S3를 연결하기 위해서 S4를 경유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그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두 개 이상인 이런 경우에 이제 순환 경로가 발생한다. 순환 경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건데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뭔지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맥 주소가 모든 비트가 전부 다 48비트 전부 다 전체가 다 1인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포트로 모든 장치로 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송하는 그런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C1 PC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하나를 S1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 S1 스위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도착한 입력된 이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전송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요. 스위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1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이 포트로도 전달하고 이 포트로도 전달하고 당연히 뭐 이 포트로도 전달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하나를 스위치 S1이 받으면은
입력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만큼, 나머지 포트의 수만큼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복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죠? 복제. 여기서 보시면 복제가 이제 세 개가 복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뭐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이 스위치 하나가 24포트가 있기 때문에 24포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하나가 들어오면 입력 포트를 제외한 23개의 포트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전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서 PC로 가는 프레임 하나하고 다른 스위치로 가는 프레임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복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백본 스위치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백본 스위치 S4에 도착을 했다. 몇 개의 복제가 일어나냐면 라우트로 가는 프레임 하나가 복제가 되고 S5로 가는 프레임이 하나 복제가 되고 S3로 가는 프레임도 하나 복제가 됐고 S2로 가는 프레임도 하나가 복제가 됐어. 프레임이 한 개를 받아서 네 개가 복제가 된 거죠. 그죠? 이 S5도 마찬가지라고. 이 S5가 프레임 하나를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S3로부터 S4로부터 프레임 하나를 받았다 보죠.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받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똑같이 이렇게 복제를 한다고. 이렇게 복제를 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프레임 S2도 프레임 받으면 이렇게 복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스위치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하나를 받으면은 연결되어 있는 포트 수만큼 입력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 수만큼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복제해서 다른 스위치들로 전달하게 된다 이런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여러 개가 카피가 이제 생겨서 많은 수의 프레임이 네트워크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그 스위치에서 이 어떤 스위치에서 받으면은 다른 포트로 이렇게 입력 포트를 제외한 이 입력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를 다 이렇게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이 다시 이 스위치로 와서 여기서 또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반복해서 이렇게 또 복제가 일어난다. 입력 포트를 제외한 여기를 제외하고 그죠? 입력 포트 여기를 제외하고 또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복제된 프레임이 스위치를 이게 순환 경로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색깔이 안 좋으니까 한번 봅시다. 순환 경로를 치우면은 이 프레임들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한테로 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도 일어나고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시 돌아서 또 나한테로 와서 또 복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환 경로가 있으면은 내가 보낸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어, 내보낸 출력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나한테로 들어오게 된다. 순환 경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들어오면 다시 내 스위치에서 다시 또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의 프레임들이 복제가 일어나면서 그게 사라지지 않고 순환 경로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는, 그러면서 스위치를 하나 거칠 때마다 많은 수의 프레임이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스위치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복제된 프레임의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 브로드캐스트 복제 프레임을 처리하느라고 이 스위치 전체가,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브로드캐스트 스톰 현상이 발생한다. 스톰.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폭풍처럼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스위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백본 스위치 하나가 고장나서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이중화, 삼중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이중화, 삼중화를 시켜서 스위치를 연결하다 보면 반드시 순환 경로가 생기고, 순환 경로가 생기면 반드시 이런 브로드캐스트 스톰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 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프로토콜이 뭐냐? 그런 프로토콜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그래프하고 트리하고 차이점은 그래프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가 두 개 이상이 존재할 수 있지만은 트리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가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자료 구조를 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게 그래프 형태로 스위치 하나를 노드라고 본다고 그러면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그런 그래프 형태의 토폴로지를 트리 형태, 경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두 개 이상인데 실제로 동작할 때는 그 중에 다른 경로들은 다 맞고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로가 하나만 존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순환 경로상의 특정 포트를 선택해가지고 이 포트로는 데이터가 송수신이 되지 않게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로지컬하게 데이터 송수신만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보냈는데 그게 순환 경로를 따라서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경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차단돼가지고 되돌아서 나한테 오는 그런 경로 자체가 있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전송을 이 막힌 블로킹된 그런 포트로는 차단이 되게 하고 대신 이 차단된 포트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스위치 하나가 고장이 났다 또는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순환 경로상에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막아서 경로 하나만 이렇게 살려놨는데 그 경로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막혀 있는 포트를 다시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경로가 지금 현재 살아 있는지 또 이렇게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났으면은 지금 막혀 있는 포트 중에 어떤 포트가 가장 좋은 포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스패닝 트리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제어 프레임은 허용이 되지만 송수신이 허용이 되지만 막힌 포트에서는 데이터 송수신은 딱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경로가 하나만 존재하게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해를 하려면은 스위치 아이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스위치 아이디, 스위치마다 아이디를 하나씩 다 부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게 우리가 스위치가 나오기 전에 지금 스위치는 이제 장치와 장치를 이렇게 여러 대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스위치 그 통신 장치들 연결하고 그 통신 장치들 간에 프레임을 교환하게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게 스위치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가 나오기 전에는 두 대의 통신 장치만 연결하는 그런 이제 브릿지 장치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스위치 이전에 브릿지 시절에 이 브릿지 시절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개발이 됐는데 그때 브릿지 시절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스위치 아이디 대신에 이제 브릿지 아이디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브릿지 아이디가 표준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브릿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스위치 아이디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위치마다 스위치마다 맥 주소 하나씩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고유한 맥 주소. 스위치마다 맥 주소 하나씩을 이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맥 주소 앞에다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위한 priority,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값을 2바이트 값을 이렇게 추가해서 총 8바이트의 브릿지 스위치 ID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스위치는 스위치 ID 8바이트의 스위치 ID 값을 가지고 6바이트는 그 스위치의 맥 주소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가 없고 앞에 있는 priority 2바이트의 priority 값은 관리자가 이렇게 변경 가능한 그런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riority를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ID 값을 갖다 이렇게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루트 스위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우리 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스위치 하나를 선정을 해요. 그 스위치를 루트 스위치라고 그러는데 루트 스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스위치 아이디가 가장 작은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가 되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정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네트워크 있다. 이런 네트워크 있다. 이렇게 보면요. 이런 네트워크 있다. 근데 중앙에 어떤 스위치 하나를 루트 스위치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이 스위치 S4를 루트 스위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루트 스위치에 맥 주소를 바꿀 수는 없고요. 루트 스위치에 뭐를 바꾸면 되냐면 이 프라이어티 값, 프라이어티 있잖아요. 이 프라이어티 값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 가장 스위치 아이디가 가장 작은 스위치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어티 그 스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네트워크에서 가질 수 있는 프라이어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설정을 하면은 여기다 설정하면은 예를 들면 0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 스위치가 이제 루트 스위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관리자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루트 스위치 하나를 선정을 해. 루트 스위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5개의 스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중에서 이 지금 스위치 아이디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루트 스위치가 어느 게 되는가? 앞에 지금 프라이어티 값은 다 동일하고 그죠? 프라이어티 값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맥 주소가 가장 작은 게 이제 루트 스위치가 되잖아요. 그럼 맥 주소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는 앞에 000B, 00F, 여기도 00B, 여기도 00B인데 여기는 009니까 앞에 있는 프라이어티는 다 똑같고 그죠? 이 값이 가장 작으니까 이게 이제 루트 스위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스위치 아이디가 가장 작은 그런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루트 스위치를 관리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는 단지 프라이어티 값을 이렇게 조정만 하는 거고, 프라이어티 값을 조정해가지고 스위치 아이디들이 결정되고 나면은 스위치들이 자기들끼리 통신을 해서요. 자기들끼리 통신을 해서 그 스위치들이 연결되면 자기들끼리 헬로 BPDU라는 그런 제어 정보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2초마다 하나씩 주고받는데 이때 제일 처음에는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여기다 이 헬로 BPDU에다가 이 헬로 BPDU를 만들어서 이제 2초마다 하나씩 자기 이웃 그 스위치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데 자기 스위치 아이디를 루트 스위치 아이디로 만들어서 이렇게 BPDU를 보내줘요. 그러면 모든 스위치들이 처음에는 자기 스위치 아이디를 내가 루트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겠죠. 그죠? BPDU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스위치가 자신의 스위치 아이디보다 작은 루트 스위치 아이디를 가진 그런 BPDU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이웃에 있는 스위치 아이디가 자기보다 작은데 그 이웃에 있는 스위치가 이웃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루트 스위치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BPDU를 보내면은 내 거보다 이웃 스위치 아이디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더 이상 2초마다 헬로 BPDU 생산을 안 해. 예, 안 하고 이웃이 나한테 보내준 이 헬로 BPDU를 적절하게 갱신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웃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2초마다 헬로 BPDU를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는 스위치는 딱 한 대밖에 없게 된다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다 전달만 하고 자기 BPDU는 안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초마다 헬로 BPDU를 생성하는 이 브릿지 또는 스위치하고 브릿지는 같은 용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스위치가 이제 루트 브릿지 또는 루트 스위치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거는 2초마다 헬로 BPDU를 만드는데 그 헬로 BPDU에
자기 스위치 아이디를 처음에 넣어서 보내고 그 헬로 비피드를 받으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수신된 헬로 비피드의 스위치 아이디가 지 거보다 작은 자기 거보다 작은 그런 어떤 스위치 아이디가 들어있으면 자기는 더 이상 생성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거를 다시 이렇게 이웃으로 전달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루트 스위치가 2초마다 BPDU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스위치한테 2초마다 하나씩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헬로 BPDU가 흘러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루트 스위치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루트 스위치가 하나 만들어지면 모든 거는 루트 스위치를 경유해서 물론 루트 스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 모든 루트 스위치를 경유하는 건 아니지만은 루트 스위치가 중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어떤 경로가 어떤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어떤 경로가 두 개 이상 있으면은 그 경로가 어느 게 더 좋은 경로냐 이런 걸 판단할 때 루트 스위치까지 가는 경로의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비용이 더 작은 그런 경로를 더 좋은 경로로 판단하겠다 이런 거라고. 그 지금 이제 루트 스위치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루트 스위치까지 가는 경로가 있으면은 그 경로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서 경로를 구성하는 모든 링크의 비용, 그 링크의 전송 속도에 따라서 링크 비용을 표준으로 다 정의를 했어요. 전송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전 표준, 1998년도에 정의한 이 표준으로 보면은 10Mbps 링크는 100, 100Mbps 패스트 이더넷 링크는 19, 기가빗 이더넷 링크는 4, 10기가빗 이더넷 링크는 2 이렇게 이제 경로 비용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 더 속도가 빠른 거는 이제 없고요. 이런 건 없고. 그래서 2004년에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이더넷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더 고속의 이더넷이 나오다 보니까 2004년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2004년 표준을 쓰는데요. 10Mbps는 비용이 200만, 100Mbps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은 20만, 기가빗 이더넷은 2만, 10기가빗 이더넷은 2000, 2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링크의 비용을 갖다 이렇게 이제 표준을 딱 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스위치로부터 루트 스위치까지 가는 경로 비용은 각 링크의 비용을 합해서 경로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고요. 그 두 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때, 루트까지 가는 경로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경로의 비용의 합이 작은 게 더 좋은 경로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 경로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경로 비용을 계산하려면은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 가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는지, 그 다음에 거쳐온 경로의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번 루트 스위치가 제어 정보를 만들어서 모든 스위치한테 2초마다 하나씩 이렇게 뿌려. 그런 정보를 BPDU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B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인데 브릿지 간에 주고받는 PDU다 이렇게 해서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BPDU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BPDU에 필요한 정보들을 루트 스위치로부터 만들어서 스위치를 하나 경유할 때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내가 BPD를 받은 이 경로의 링크 비용이 얼마니까 링크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자기 이웃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 이웃은 받아서 원래 루트가 보낸 경로 비용이 이웃에서 나한테 알려줬는데 그 이웃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링크 비용이 얼마니까 이웃이 알려준 비용에다가 내가 받은 그 링크의 비용을 더해서 다시 또 내 이웃 스위치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른 필드들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한번 하시기로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BPDU가 스위치로부터 만들 때 스위치로부터 2초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루트 브릿지 ID, 루트 스위치 ID, 지금 현재 루트 스위치 ID가 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PDU를 보낼 때 지금 현재 루트 스위치로부터 이 스위치까지 왔는데 그때까지 비용이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하는 거라도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표시를 해서 내 이웃 스위치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거라고. 스위치로 그러니까 루트로부터 받은 거를. 그러면 그 이웃 스위치는 다시 또 이걸 또 계산하겠죠, 그죠? 자기가 받은 그 포트에 연결된 링크 비용을 더해서 나로부터 루트까지 가는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웃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BPDU를 송신하는 샌드에 송신하는 스위치의 자기 ID 그 다음에 그 포트의 ID 이런 것들을 그 스위치가 루트로부터 받으면은 받은 스위치가 갱신해서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죠. 물론 루트 브릿지 아이디는 바꿀 필요가 거의 없겠죠, 그죠? 초기에만 제일 처음에 초기에만 이제 바꿀 필요가 있지만은 한번 이제 루트 스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루트 브릿지 아이디, 루트 스위치 아이디는 바꿀 필요가 없고 대신 경로 비용은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루트로부터 받으면은 내가 받은 그 비용, 내가 받은 링크의 비용을 추가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보낼 때 내 아이디,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그 포트 아이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보내야 되니까 이런 정보들이 2초마다 스위치가 만드는 BPDU에서 스위치가 받았을 때 갱신해서 보내주는 이웃에게 보내주게 되는 이제 그런 필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고 루트 포트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일단 루트 스위치는 선정이 됐어요, 그죠? 루트 스위치는 선정이 됐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에서 루트가 되는 스위치는 정했고 그 다음에 한 스위치 내에서 특정한 스위치에서 루트까지 가는 링크 중에 가장 좋은 링크가 연결된 가장 좋은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트를 갖다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포트가 뭐냐? 특정 스위치의 포트 중에서 루트 스위치까지 가는 루트 경로 비용이 가장 작은 포트가 이제 루트 포트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처음에 봤지만은 이 스위치에서 어떤 다른 스위치까지 가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 개가. 그래서 헬로 BPD를 스위치로부터 받을 때 여러 포트를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 스위치 간에 루트 스위치 간에 그 경로가 여러 개 있으니까 루트 스위치가 보낸 BPDU가 나한테 도착할 때 여러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일단 있잖아요. 수신된 헬로 BPDU가 이렇게 이제 나한테 오게 되면은 요 BPDU의 요 필드에 보시면은 요 필드에 여기 보면은 루트 경로 비용이 들어 있잖아요, 여기. 요 루트 경로 비용에 뭘 더하냐면은 내가 수신한 포트 예를 들어서 여기로부터 수신했다. 여기 이렇게 수신했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요 패스트 이더넷으로 수신했잖아요. 패스트 이더넷 수신했으면 패스트 이더넷의 링크 비용이 20만이라고요? 20만. 그래서 그 수신된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 비용을 더해가지고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을 새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BPD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여러 개의 포트로부터 이제 BPD를 받게 되잖아요. 루트가 보내. 그 중에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이 가장 작은 게 어느 건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경로 비용이 가장 작은 포트를 루트 포트로 선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루트 비용이 계산이 됐으면은 그걸 이제 자기 이웃 스위치한테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루트 경로 비용이 동일하면 어떻게 하는가? 같으면은 예를 들어 두 개의 포트로부터 수신된 BPDU의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게 이 두 개가 같더라. 이럴 때는 그 BPDU를 송신한 송신자의 그 스위치 ID, 브릿지 ID가 작은 쪽 헬로 BPDU를 수신한 포트를 루트 포트로 선정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저기 송신자 포트까지 송신 스위치 아이디까지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어, 포트 아이디가 가장 작은 경우는 경우 포트 아이디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송신자 아이디도 보내지만 여기 포트 아이디도 보내게 되잖아요. 포트 아이디. 그 중에 포트 아이디가 작은 쪽에서 온 포트 아이디가 작은 쪽에서 온 BPDU를 받은 그 포트를 루트 포트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프로토콜 표준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루트 스위치잖아요. 이게 스위치인데 2층마다 하나씩 루트 스위치가 BPDU를 헬로 BPDU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고요. 헬로 BPDU를 만들어서 보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루트 스위치에서 루트까지 가는 비용은 0이에요. 그죠? 루트까지 가는 비용은 0이에요. 0 이렇게 해서 BPDU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루트가 보냈을 때 요 값은 루트 코스트 비용 이거는 0이지. 루트가 처음 만들어서 보낼 때는. 그리고 이 스위치 이 B2가 이 BPD를 받아서 보니까 루트 경로 비용 0이잖아요. 0인데 자기가 그 받은 링크 요 포트로 받았는데 포트에 링크를 보니까 패스트인터넷 링크야. 패스트인터넷 100Mbps 패스트인터넷. 그러면은 요 링크의 비용이 20만이잖아요. 20만. 그러면은 이 B2 스위치가 BPDU의 루트 패스 코스트, 루트 경로 비용을 갱신한다고. 원래 여기서 0이었잖아요. 0이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갱신하는가? 20만 이렇게 해가지고 갱신하는 거죠. 갱신해서 BPDU를 이웃 스위치들한테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웃 스위치들한테. 그죠? 그러면은 이 B1 입장에서 봅시다. B1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BPDU를 하나 받았는데 루트 경로 비용이 20만이야. 20만인 BPDU를 하나를 받았어. 근데 어디를 통해서 받았냐면 여기에 기가빗 포트를 통해서 받았어. 기가빗 포트의 비용이 얼마였냐면은 2만이었다고. 2만. 여기다가 2만을 더해서 22만.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 요 포트에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으면 여기도 22만이 되거든요. 이것도 22만, 이것도 22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22만, 여기도 22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 22만이 된다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비용이 22만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려하지 말고 이럴 때 두 개의 경로 비용이 포트 1하고 포트 2로 받은 루트 경로 비용이 동일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지금 송신 스위치가 B2가 있고 여기에 B3가 있잖아요. B3, B2하고 B3의 루트 아이디, 스위치 아이디를 비교하겠다 이런 거예요. 브릿지 아이디, 스위치 아이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말이죠. 여기 있는 이 B2의 값이 요거보다 작다고요.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럴 때 두 개의 비용이 같으면은 뭐를 루트 포트로 선정하느냐? 작은 쪽 스위치가 보낸 스위치 아이디가 작은 쪽 스위치가 보낸 포트. 그 포트를 루트 포트로 선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스위치가 여기 지금 스위치가 아이고 스위치가 여기에 5개가 있는데요. 루트 스위치 하나가 있고 나머지 4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스위치 B2에서는 루트까지 가는 비용이 가장 작은 게 어느 게 되냐면 요거 3번 포트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B4에서는 요게 되고 B3에서는 요거 그 다음에 B1에서는 이게 아니고요. 이쪽 오른쪽 게 아니고 왼쪽 요게 왜냐 B2가
B3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루트 스위치에 각 스위치에 루트 포트를 선정을 해요. 이렇게 루트 포트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스위치에 이 4개의 스위치에 루트 포트들은 이미 이렇게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루트 스위치들은 이렇게 다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뭘 하는가? 그 다음 루트 포트만 선정이 된다고 해서 다른 걸 다 막아버리면 통신 자체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요것만 놔주고 나머지는 다 막았어.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도 막았고 어디 갔어? 자, 이것도 막았고 이것도 막았어. 그럼 B1에 있는 이 B1에 연결된 이 PC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PC랑 통신하고 싶어. 통신할 방법이 없지. 이렇게도 못 가. 이렇게도 갈 수 없지. 여기 막혔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사실 어차피 안 돼. 이것도 막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루트 포트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루트 포트는 스위치에서 루트까지 가는 가장 좋은 포트를 선정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트.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지정 포트를 선정하는 건데요. 지정 포트. 이 지정 포트, 영어로 designated por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정 포트를 선정하는데, 이 지정 포트는 뭐냐? 스위치와 PC를 연결하는 그 링크에 이제 2개 이상의 장치들이 연결되겠죠, 그죠? 지금은 대부분 어떤 하나의 링크가 있으면은 양쪽에 스위치가 연결되거나 양쪽에 하나는 스위치, 하나는 PC, 뭐 스위치와 액세스 포인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양쪽에 하나씩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더넷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초창기 우리 이더넷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더넷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개의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쉐어드,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케이블을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였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이 링크 있잖아요. 여기 링크 이제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할 링크, 스위치와 PC를 연결할 링크. 이 링크에서 가장 좋은 포트가 뭐냐를 선정하는 거예요. 링크에서 루트까지 연결하는 포트 중에 루트까지 그러니까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 중에 루트까지 가는 경로 중에 가장 좋은 경로와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뭔가를 선정하겠다 이런 거라.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정 포트라는 게 뭐냐면요. 지정 포트, 데지그네이트 포트의 의미가 뭐냐? 링크가 있으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링크를 랜 세그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블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겠다. 왜냐하면 그게 장치들이 여러 개들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케이블 하나가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세그먼트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쓰는 경우 이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링크를 합시다. 링크로부터 루트 스위치까지 가는 그 링크 양 끝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 2개가 있다 그러면 또는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포트들 중에 포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위치에서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을 구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경로 비용이 작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 포트, 루트 경로 비용이 가장 작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 포트, 이 포트를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냐면은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다. 지정 포트다. 그러니까 루트 포트는 스위치에서 정한 거고 스위치에 포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느 건가?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이 가장 작은 게 어느 건가? 이런 걸 정한 거고요. 이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는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2개 있으면 그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어느 쪽 포트가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이 작은가? 그때 이제 그 포트의
스위치 그 포트 연결된 스위치에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볼까요? 여기 링크 하나를 볼까요? 여기 링크 요 링크를 한번 보죠. 요 링크 스위치 B1과 B2를 연결한 링크 여기에 포트가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는 B2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B1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이 B1이 연결되어 있는 요 링크 이 포트 오른쪽에 있는 이 포트는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이 얼마냐? 이 스위치 요 B1 스위치의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이 얼마였냐면 여기 보시면 22,000이었다고요. 22,000. 이렇게 더한 거니까 그죠? 자, 이거는 볼까요? B2는 볼까요? B2는 자, 요 포트의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은 뭐냐면은 B2의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이라고 해요. B2의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은 이렇게 직접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는 20만이야. 패스트 이더넷 링크로 연결돼 20만이야. 둘 중에 요거는 22만이고 요거는 20만이야. 요거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작은 쪽 그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작은 쪽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이 링크의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된다. 지정 포트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두 개가 있으면은 요 링크 요거는 루트까지 가는 비용이 얼마냐면은 22만이고 요거는 2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되는 거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건 좀 헷갈리는데 요거 보시면은 왼쪽도 여기도 20만이고 오른쪽 B3도 여기 20만이라고요. 똑같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아이디가 작은 쪽 스위치가 연결돼. 스위치 아이디가 작은 쪽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이게 왼쪽에 있는 B2의 아이디가 B3 아이디보다 작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B2, B3보다 작다고 계산해보면 금방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가? 오른쪽 여기가 아니고요. 오른쪽이 아니고 요거다 이거. 요게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된다. 뭐에? 요 링크에. 오케이.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은 비용은 똑같아. 20만으로. 스위치 아이디가 B4가 B2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쪽 이 포트가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뭐 이런 링크들 있죠. 이런 링크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요 링크도 여기도 보시면은 똑같아. 동일해. 20만으로. 근데 B4가 B3보다 작아 아이디가. 그래서 이게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런 거는 간단하지. 왜냐하면 오른쪽 이 포트가 전부 다 비용이 0이니까 당연히 이게 1링크에서 오른쪽 이것들이 더 좋은 포트죠. 비용이 더 작은 포트죠. 왜냐하면 루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PC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PC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 보면 이 PC는 이 B1 스위치를 경유하지 않고는 PC로 BPDU가 전달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로 비용이 이 PC는 이 B1 스위치보다 절대로 이거는 경로 비용이 높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B1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 B1 스위치는 PC로부터 아예 이 BPDU 자체를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PC의 경로 비용이 얼마인지, 루트 경로 비용이 얼마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B1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 PC의
루트까지 가는 경로 비용은 무한대지.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거지.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PC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기 뭐죠? 그러니까 이 BPD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이웃 요 비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스위치 쪽 PC가 연결되어 있는 종단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트는 스위치 쪽 포트가 이제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루트 포트가 다 스위치마다 루트 포트가 다 선정이 되고 링크마다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다 선정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포트 있잖아요. 루트 포트도 아니고 지정 포트도 아닌 그런 포트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포트는 블로킹을 한대. 블로킹. 포트를 블로킹. 데이터 프레임 송수시는 안 되게. 물론 BPDU, 제어 PDU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정보들은 전달이 안 되게, 송신도 안 되고 수신도 안 되게 이렇게 딱 차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PC와 이렇게 보시면 경로가 여기서 보면은 경로가 PC하고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오픈이 되어 있고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혀 있는 포트가 없잖아요.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차단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이 PC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하나를 보내더라도 이 프레임이 이 트리 형태의 경로를 따라서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순환하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동작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루트까지 가는 그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지정 포트하고 루트 포트만 살리고 나머지를 데이터 프레임 전달이 안 되게 딱 블로킹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했을 테고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해를 할 때 이 포워드 딜레이, 진행 지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진행 지연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위치에 여러분들 이제 그 패킷 트레이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연결하고 또 포트를 살리고 또 뭐 이런 이제 실습들을 해볼 텐데 그러면은 스위치에 PC를 연결한다고 해서 스위치의 그 포트가 바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은 거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왜 그런가 이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스위치를 갖다 내가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어요. 파워를 스위치의 어떤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PC를 다 연결했어. 그러면은 이 포트가 있잖아요. 이 포트가 그 포트의 상태가 어떤 포트가 되는 건지 이게 포트가 막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했어. 어떤 포트에서 어떤 포트로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했어. 그러면 그 스위치에 있는 포트가 연결된 포트가 이게 블로킹이 돼야 될 포트인지 아니면 이게 데지그네이티드 포트인지 아니면 루트 포트인지 이런 거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루트 스위치로부터 BPDU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포트에서 받은 그 스위치 내 다른 포트에서 받은 BPDU를 가지고 루트 경로 비용을 서로 계산해가지고 비교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루트가 2초마다 하나씩 이렇게 BPDU를 보내는 데다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BPDU가 나한테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연결을 탁 한다고 해서 BPDU가 바로바로 이렇게 수신하는데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BPDU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포트가 내가 지금 활성화된 포트, 연결된 이 포트가 최종적으로 무슨 포트가 될 건지를 판단하는 데까지 좀 시간을 딜레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떤 포트 상태가 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판단하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리스닝 상태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리스닝 상태에 있다.
근데 리스닝 상태에 얼마 동안 기다리게 하는가. 물론 스위치에서 그걸 갖다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는데 디폴트로는 15초. 15초.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으면 15초 동안 이렇게 기다리도록. 그래서 이 포트가 무슨 포트인지, 데지그네이티드 포트인지, 루트 포트인지, 아니면 그게 막혀야 될 포트인지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 그리고 일단 포트 상태가 딱 정해지면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정 포트다 또는 루트 포트다 이렇게 되면은 상태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루트 포트나 지정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전송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플러딩이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그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맥 주소가 뭔지를 사실 모르면은 그 포트로 뭘 보내야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 포트나 루트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맥 주소들이 뭔지를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설계를 했어. 얼마 동안? 15초 동안. 디폴트로. 물론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스위치 설정에서. 그래서 여기도 15초가 지나고 여기도 15초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포워딩 상태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이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위치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스위치 활성화하고 또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고 이럴 때 그 스위치의 포트 상태가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린 상태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걸 갖다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PC를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듣기 상태, 학습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토콜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순환 경로가 있을 때 지금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이 여기서 중간에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링크가 고장이 났어요. 자, 링크가 고장이 났으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루트 브리치가 이게 루트 브리치 루트 스위치면은 이 링크가 이렇게 고장이 났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면은 뭐냐면은 이 루트 스위치가 BPD를 2초마다 BPD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BPD를 만들어서 이렇게도 보내고 이렇게도 보내겠죠. 자기 이웃한테. 그러면은 B3가 이렇게 보낸다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은 이 B4가 BPD 루트가 만든 BPD를 2초마다 이렇게 전달을 받겠죠. 그죠? 근데 이 블로킹돼 있는 포트로도 제어 정보 BPDU는 2초마다 루트가 보내는 BPDU는 블로킹된 막힌 그런 포트를 통해서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링크가 고장이 났어. 근데 BPDU를 2초마다 하나씩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달되는 이 BPDU는 2초마다 하나씩 오는 BPDU는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는 전달이 되어 오는데 이렇게는 전달이 되어 오는데 이거는 전달이 안 되어 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몇 번 이상 연속적으로 BPDU가 수신이 안 되면은 이 B4는 뭐라고 판단하냐면은 여기에 이쪽 링크 이쪽에서 루트까지 가는 경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루트 포트가 더 이상 여기가 지금 현재 루트 포트다 이러면 루트 포트가 더 이상 루트 포트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현재 막혀 있는 이 포트 있잖아요. 이 포트. 막혀 있는 포트를 자 이렇게 되면은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BPDU 수신이 연속적으로 BPDU 수신이 안 되는 사실로 여기에 루트까지 가는 경로에 문제가 있다 고장이 났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고장이 난 거니까죠. 이 경로가 지금 고장이 난 거니까 B4 스위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막혀 있는 지금 여기서 루트까지 가는 경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막아놨잖아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로.
막아놓은 이 포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려서 여기를 막고요. 여기를 막고 이 포트는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 포트는 어떻게?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소리. 여기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링크가 고장이 나면 고장 났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막혀 있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통해서 막아놓은 포트 중에 그 다음 가장 좋은 포트를 열어가지고 루트까지 가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고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포트를 막았다 살렸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폴로지를. 그래서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꼭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그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드 채널인데 이드 채널의 그림으로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은데요. 이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이 링크를 있잖아요. 두 개, 세 개를 갖다 이렇게 이중화, 삼중화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링크를 이드 채널로 이렇게 이 링크 두 개는 하나의 이드 채널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드 채널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드 채널로. 그러면은 이 이드 채널이 있잖아요. 이 이드 채널로 묶여진 두 개 이상의 그 링크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로 보겠다 이런 거라. 이거는 여러 개의 전송 속도가 동일한 여러 개의 링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데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입장에서 보면 이 이드 채널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 순환 경로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순환 경로가. 이거는 그러니까 한 개의 링크로 보겠다 이런 거라고요. 이드 채널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그 두 개 중에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는데 이드 채널로 연결 안 하면은 이드 채널을 묶지 않으면은 묶지 않으면 이게 순환 경로니까 당연히 그죠? 순환 경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차단해야 돼요. 전송 속도 기가비트 이더넷 두 개를 연결해 2기가bps인데 그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순환 경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근데 이걸 이드 채널을 해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그걸 하나로 보게 되면은 포트를 안 막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링크 하나니까. 그러면 이거는 성능 저하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절반으로 성능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포트를 갖다 안 막아도 되니까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정말 사실 정확하게 더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중에 지금 이 두 개가 하나의 링크를 본다고요. 이 두 개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중에 하나가 말이죠.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더라도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더라도 한 개만 살아 있으면은 이 링크는 살아 있는 걸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 저기 뭐죠? 그러니까 토폴로지 체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토폴로지 체인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포트를 갖다 포트의 상태를 새로 바꾸고 막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토폴로지 변경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고장이 나면은 이제 그 토폴로지를 바꿀 때까지는 완전히 토폴로지를 바꿀 때까지는 네트워크 상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비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가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같이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이더 채널하고 같이 그래서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두 개 이상의 채널을 가지고 이중화, 삼중화로 링크를 갖다 할 때 그 링크를
이드 채널로 묶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더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포트 패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포트 패스트.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연결하는, 스위치에서 연결하는, 이 포트에서 연결하는 링크가 스위치를 연결하는 링크가 아니고 종단 장치 PC를 연결하는 링크다. 이러면은 그 PC를 연결하면은 그 PC에 연결되어 있는 그 포트는 데지그네이트, 그거는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 포트나 뭐 무슨 저기 그 루트 포트 같은 이렇게 선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정 포트가 전달 상태로 그냥 바로 바뀔 수 있도록 중간에 리스닝 상태, 그 듣기 상태, 그 다음에 러닝 상태, 학습 상태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팅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트 패스트로 선정한다, 이렇게 하래. 포트 패스트 기능을 설정한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트에는 그 포트 패스트 기능을 설정을 해서 그 링크가 연결되면 바로 포워딩 상태로 가게, 바로 전달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많은 수의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이해를 할 때 참 좀 복잡한,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그런 프로토콜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인데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전체를 쭉 이렇게 소개를 다 했는데,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더넷 스위치로 연결하는, 스위치로 설계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또 사실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